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고위급 인사들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여든 야든 접근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2027년 대권 도전까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검은 통일교가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걸로 봤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들이 제시됐습니다.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신문하면서 통일교 간부의 PC에서 발견한 내부 회의록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통일교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10월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는 것,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일교 측이 여당이나 야당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냐고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2027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도 질문했습니다. 특검은 2027년까지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2027년에는 대권의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회의 내용을 제시하며 통일교에 정치 진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한 고위급 간부는 통일교 전체의 구상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윤정로 세계일보 전 부회장은 자신이 윤영호 전 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이어준 게 맞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부회장은 권 의원을 통일교 행사에 초대할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이후 통일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의 국회의원 공천을 준다는 내용 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품어온 꿈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경찰은 오늘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 회계 담당자도 소환했습니다.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품 구매 내역과 한 총재의 집무실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하며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통일교 2인자이자 의혹의 키맨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한 경찰은 조사 엿새 만에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와는 달리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의혹의 총책임자로 지목되는 한 총재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은 통일교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 총재의 개인 금고를 관리한 금고지기 김모 씨,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이어 윤 전 본부장이 진행한 정치인 초청 행사 문서 등을 기한한 회계 담당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한 총재의 자금 흐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가 지시한 거 맞습니까? 의정부 모든 결제 다 담당하신 거 맞나요? 통일교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아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 등 핵심 피의자와 공통적으로 접촉한 전직 통일교 한국협회장 송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송 씨도 불러 정치인 접촉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증 확보가 관건인 만큼 경찰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품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영수증 등 명품 구매 내역과 한 총재의 집무실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하며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고 수사팀 5명도 추가로 증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앞서 통일교 시설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통일교의 회계장부와 후원 의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정치인들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 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해 통일교 회계 자료와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 일정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정치인 후원 정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도 포함됐는데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 등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5명, 임종성 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등 10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18년 이후 천정궁을 방문한 유력 인사들의 출입 내역, 회계 자료와 대조 분석해 실제 이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물증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줬다는 명품 시계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통일교 측이 과거 로비 과정에서 사용했던 자금 처리 방식이 적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명품 목걸이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다른 행사 품위서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교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의 휴대전화와 PC 등도 포렌식해 통일교와의 접촉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추가로 발부받아둔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일부 밝히면서 윤 전 본부장의 녹취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 연줄을 대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전 간부와 나눈 통화 녹취록엔 여야 정치권에 연줄을 대려고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자 한반도 평화 서밋 교단 행사가 열렸던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세 차례 통화에서 두 사람은 해외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 간 면담 주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 나아가 통일교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인수위에 정책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스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더라 하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청와대나 인수위, 그 이상까지 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를 실제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 로비 구상도 공유하는데 이미 접촉했거나 접촉할 대상으로 여야 인사 20여 명이 거론됩니다. 베팅, 후원, 보험, 어프로치 같은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권 측 접촉 창구로는 2개 라인을 지칭하며 노영민, 유영민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들과 당시 선대위에 있던 이종석 국정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강선우 의원 등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해 3개 라인으로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여권은 친명과 친문계, 야권은 윤핵관, 김건희 씨 측근, 국민의힘 관계자 등 세 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다만 거론한 인사들과 실제 교류를 했는지, 통일교 내부 구상에 그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몇 명이든 통일교의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래도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을 시도해온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통일교가 이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늘리려고 한 건 내부 분열과 국제적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 요인이 자리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지난 2012년 문선명 총재 사후부터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분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문 총재 아들들 사이에 교단이 분열되고 대규모 자산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지도력과 재정이 모두 약화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이 시기 교단이 정치권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총격범이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밝히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장기간 헌금 강요 등을 문제 삼아
2023년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내 통일교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교단 헌금은 통일교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만큼 이 결정은 교단 전체에 타격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국제적 영향력과 재정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교단 내부에서 위기 타개를 위해 해외 교세 확장 필요성이 커졌을 걸로 분석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세계 본부장으로 한일 해저터널과 메콩강 개발 등 해외 사업을 주도했던 만큼 정치권의 힘을 등에 업고 사업을 성사시켜 교세 확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런 교단 내부 사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본격적인 금품 제공과 청탁 시도로 이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